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미국 유권자들의 상식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주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당사자는 엄청난 성공이었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절반의 성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절반의 실패인 셈이죠. 임기 중간에 치른 중간평가에서 미 유권자들은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상당수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에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심 이를 지지하는 이른바 샤이 트럼프층의 숨은 표가 이번에도 엄존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응답자의 56%, 그러니까 반 이상은 분명히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지만 트럼프 지지층은 여전히 새 대결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차기 대선의 2라운드가 주목되는 배경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뒀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곳 중에서 11곳, 그리고 광역단체장 17곳 중에서 14곳, 말 그대로 압승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요즘 제대로 된 견제가 없고 그래서 균형도 잃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1부에서는 제1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번 미국 중간선거를 어떻게 봤는지, 아울러서 집권 여당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1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미국 중간선거 끝나자마자 북미 고위급 회담이 또 전격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 이유 때문일까요? 이게 뭔가 좀 작용을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중간선거 투표일 그날 0시에 전격적으로 연기 발표가 나왔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예. 이 밤 시간에.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인데, 연기 사유 또 설명도 없어요. 국무부 쪽에서 네네. 설명을 안 했단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잡혀지고 있는 여행들 때문에 연기를 한다. 네네. 그러니까 뭐 중간선거 이후에 뭐 새로운 일정들이 좀 많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런 것 때문인 것처럼 말은 하긴 했는데 이게 아니고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좀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네.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언젠가 만난다. 그 네네. 얘기는 또 다시 한번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또 뭘 강조했냐면 서두를 게 없다. 급할 게 없다. 예.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연장선에서 나온 얘기 같고, 중간 선거 전에 이미 뭐 카드로 잘 활용을 했고 한 고비 넘겼으니 북한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네네. 일단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예.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핵심은 결국 핵리스트 빨리 내놔라. 네네. 예. 이거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언제 만날 거냐고 그러니까 내년에, 아마 내년 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북미 정상회담이 어쨌든 임박한 가운데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된 배경, 저희들도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연금법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가 매 5년마다 재정 계산을 따로 합니다. 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서 10월까지 이제 국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올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 반영한다고 한 달을 좀 늦췄어요. 11월 말로.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안 보고를 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를 한 겁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11월 말 일정도 맞추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재검토 지시를 한 이유는 보험료 인상이 국민들 눈높이와 맞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 8월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안을 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이제 현재 45%인데 그걸 유지를 하더라도 보험료는 현행 9%에서 11%로 인상해야 한다. 예. 그 안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 공약사항대로 소득 대체율을 50%를 올리되 네네. 보험료를 13%까지 인상하는 안. 예. 이걸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거는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높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제도 발전 그 위원들은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네네. 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런 속에서 지금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손실이 올해 8월까지만 8조 원. 달하거든요. 예. 최근 폭락세까지 고려하면 아마 10조 원을 지금 훌쩍 넘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지고. 네네. 이런 속에서 공매도로 오히려 하락 장세 주도했다 이런 비난 여론까지 나옵니다. 예. 최근 주식 투자로 손실이 이제 커지니까 어제는 또 역대급 손절매까지 한 거 아니냐라는 또 다른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손실까지 고려하면 보험료 내년부터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예. 이런 거를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개혁의 성공적 사례, 실패 사례인데 실패 사례가 훨씬 많더라고요. 물론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난번에 푸틴 대통령에 따라 혼쭐 나는 것 같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례 본보기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실패 사례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그야말로 단디해야 합니다. 예. 안 그러면 이 국민들 굉장히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일본산 결핵 백신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됐다. 이거 좀 큰일 났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세 미만 영아가 맞는 백신이라서 더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생산이 안 돼서 일본산하고 덴마크산만 사용하는데 일본산은 경피용입니다.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주사 바늘로 찌르는 이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거부감이 덜하다 보니까 이 덴마크산보다 4배 이상 쓰인다 그래요. 네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주사형의 이제 공급량이 부족해서 한시적으로 24만 명이 넘는 영아에게 이걸 무료 접종을 또 했다는 거죠. 네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지금 부모들이 지금 난리가 난 그런 그 상황이고요. 예. 비소 국내 기준치를 2.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일본 후생성은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일단 전량 회수 지시가 좀 내려진 그런 그 상황인데 네네. 이번에도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사후 약방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검사를 해서 차단할 방법이 과연 없었느냐. 네네. 이미 맞은 애들 어떻게 하느냐. 결국 국가가 그러니까 이 내 아이에게 독약을 맞힌 거나 다름없다. 뭐 이런 이제 지적들까지도 나오고 있고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도 이 문제로 약간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비소라는 게 정확하게 어떠한 그 성분이 있죠? 이게 중금속에 해당합니다. 네네. 이 다량 노출되면 말초신경 장애, 방광암에 걸릴 수 있어서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그런 물질. 이걸 뭐 아주 어린 그 영아가 맞는다고 하니 이거는 정말 그 안전의 문제 각별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양진호 회장이 결국 첫 체포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이제 폭행 동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고 8일 만에 어제 낮에 이제 체포가 된 거고요. 적용된 혐의는 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투약 혐의까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이미 이번 동영상 공개되기 전부터 불법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 수사를 경찰이 해왔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이제 혐의가 더 이제 늘어난 그런 그 상황인데 어제 조사받는 과정에서 또 필요해서 더 이상 조사 못 받겠다. 네네. 그래서 4시간 만에 어제 조사는 종료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그 혐의가 다 이게 입증이 된다면 최대 한 10년형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사건 사고인데 제주에서 여아가 하나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결국엔 엄마 시신도 발견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어떤 범행에 연관된 것 아니냐 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었죠. 네네. 그러니까
모녀가 지난달 31일에 그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한 숙소에서 2박을 했고 숙소 욕실에서 번개탄 피운 흔적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 2일 새벽에 이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에서 바닷가로 내려가는 모습이 폐쇄회로 TV에 잡혔습니다. 예. 다시 올라오는 모습은 잡히지 않았고 딸은 이제 이로부터 이제 이틀 뒤, 그러니까 지난 4일 오후에 네네. 서쪽 직선 거리로 한 15km 떨어진 그 애월읍 해안에서 발견이 됐고요. 예. 그리고 어제 오후 6시 39분께 이 엄마씨 씨는 그 반대편, 네네. 그러니까 동쪽 제주항 등대 방파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한 네네. 5km 정도 떨어졌다 그러는데 일단 뭐 자살로 추정이 되긴 합니다. 예. 그런데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이 좀 수사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입동이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부터 탄력근로제 확대, 아동수당, 출산수당, 선거제 개편. 국회가 대단히 바쁜 지금 시기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이슈들이 참 많은 때인데요. 협상, 협치.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단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원내대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제1야당의 원내대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 드려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미국 중간선거 끝났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로서는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네. 먼저 미국 대학 기조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네. 트럼프에 대한 민주당의 입김이 세지겠지만은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는 보이지는 않아요. 네네. 또 지난번 8월 달에 저희들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 민주당 대표를 제가 만났었는데 예. 민주당 대표의 기조가 상당히 첫 질문이 북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식의 이 미국 협상에 대한 상당한 우려도 표명했지만은 예. 특히 인권 문제나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를 이뤄내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까지의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문제 제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의 미국 협상보다 조건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물론 예. 북한 입장입니다. 예. 일단 그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소식 들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내년 초 언젠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만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 대북 정책 방향에 변화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예. 그렇게 시간에 이렇게 쪼달릴 이유는 없을 겁니다. 네네. 북한은 지금 엄청난 그 경제 위기와 이게 더 장시간 가면은 체제에 대한 엄청난 위험스러운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들도 자신들도 잘 알고 있죠. 예. 더군다나 지금 미중 간에 이런 냉전, 특히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 한편에는 지금 이제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미국이 북핵 폐기를 위해서 유엔 안보리 이 강력한 제재를 끊임없이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데 예. 중국이 미중 간의 이 무역 전쟁
그리고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일정 부분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내몰라라 할 수 없는 분명한 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제 중간 선거도 끝난 마당에 그렇게 급할 이유가 없겠죠. 예. 이걸 우리 정부도 잘 이제 판단하면서 네네. 이제 남북 간의 관계 개선과 특히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 잘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예, 뭐 중간선거 말씀 뭐 여러 가지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실질적 이인자가 임종석 실장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최근에 그 임종석 비서실장과 그 대표님의 대화가 뭐 여러 가지 그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임종석이란 정치인의 체급만 키워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체급을 뭐 그렇게 해서 크면 크는 것이죠. 뭐 그걸 뭐 크는 사람을 저희들이 어떻게 잡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이런 남북관계 분위기라면은 지금 이제 미국 하원 선거도 이제 중간 선거도 끝났습니다만 네네. 한결같이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가 지금 가속 스캔들로 보고 있어요. 예. 이 가속 스캔들로 우려됐던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분명히 속도 조절을 이뤄내야 되는데 네네. 그 속도 조절의 중심은 저는 임종석 실장이라고 봐요. 예. 이 양반이 기존 남북 관계에 상당히 급진적인 어떤 그런 속도를 내서 사실상 사고 일보 직전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속 운전은 언젠가는 사고가 나는데 이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사고로까지 우려될 정도로 이 가속을 한 거거든요. 네네. 이제 자신이 살려고 그러면은 이 가속을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예. 그 역할을 임종석 실장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대표님 그 말씀하신 김에요. 그 최근에 방송도 하시잖아요. 예. 저희들이 임종석 실장을 문재인 정권의 실질적 이인자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면 1인 방송하셔갖고 방송도 하시는데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 제목이 그냥 제목 그대로 읽겠습니다.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한 놈이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한 놈은 뭐 영원히 한 놈이 아니죠. 예. 특히 지금 경제 위기와 일자리를 망치는 이런 근본 주된 한 놈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죠. 예. 그래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문책 인사로 경질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김에 김앤장으로 언급되는 두 분에 대한 교체설 관련된 의견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장하성 비서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투톱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투톱이 안 했어요. 지금까지. 네네. 지금까지 투톱이 한 마음으로 뛰어도 모자라는데 이 경제 쌍두마차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왔거든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예. 이 장하성 실장은 희망의 아이콘이 아니라 희망 고문의 아이콘이었어요. 장 실장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오기와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해봐서 부작용이 터져나오면 그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지 잘 되고 있다. 장하성 실장이 지난번 여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올 연말 되면 경제 좋아진다, 일자리도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까? 내년 초로 얘기. 노 근로의 이야기는 내년 초 이야기를 해요. 네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임종석 실장도 탁현민 비서관 첫눈이 오면은 뭐 놔주겠다고 그러더니 강원도 설악산의 첫눈은 대한민국 첫눈 아닙니까? 아마 청와대 첫눈이 오기를 기다리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게
경제 체질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성장통이다. 네네. 연말이 되면 나아질 거다. 내년에는 나아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자꾸 이렇게 나빠진 경제를 방치하고 자신들만의 그런 편협된 인식으로 이 경제를 계속 이끌어간다면은 대한민국 힘들어지고 난 뒤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아니, 이낙연 국무총리도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가 아니에요. 예, 이낙연 국무총리도 시장이 받아들이는데 진통이 따르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일정 기간이 좀 지나야 된다. 이낙연 총리께서도 정말 그 화려한 말의 진수성찬 그만 차려야 돼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침부터 이런 방송 하는 거 좀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은 명식이 한나라의 재상인 국무총리마저도 이 말잔치로 자신의 이미지 정치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총리로서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청와대 또 임종석 실장이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가지고 모든 것이 청와대로 통하지 않으면 되지 않은 이 지금 암담한 상황의 국정 운영 방식을 제대로 문제 제기하고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이낙연 총리인데 말씀은 맨날 책임 총리하겠다 그러고 뭐 어떤 때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강단 있는 총리의 모습으로 결기를 보이지만은 그런 것도 본인이 가짜 뉴스의 대상에 오르니까 결기를 보이는 것이고 막상 국민들은 이 속도를 조절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이런 뭐 엄청난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이미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핍박해지고 일자리는 없어서 젊은 청년들이 아우성인데 네네. 총리께서 뭐 하시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친 큰 문제가 있는 걸 본인들도 인정하고 반드시 장하성 정책 실정부터 문책 인사로 경질이 우선되고 난 이후에 네네. 정부의 경제 라인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사안. 자신들이 다 해놓고 지금 와서 경제부총리를 갖다가 희생양으로 앞에 세운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라도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한 판단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예, 대표님 좀 더 구체적인 답변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 합의를 여야정 협의체에서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3개월에서 6개월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를 확대 검토했는데요. 대표께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1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반기입니까? 분기입니까? 이번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서 거둔 그나마 의미 있는 큰 선거가 네네. 탄력 근로제예요. 예. 이걸 지금 이제 민주노총이나 또 문재인 정권의 이 지지 기반 이 노동 세력들이 강력한 이제 정치적 뭐 이 압박을 해온다고 해가지고 만일 문재인 정권이나 또 민주당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이거는 뭐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것이지 우리는 뭐 이 탄력 근로제 지금 현재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런 뭐 기업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이거 고민한 적 없다. 아마 이렇게 발뺄 공산이 저는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는데 네네.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탄력 근로제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 활동 산업 현장에 이런 어려움을 해소시키려면 최소한 6개월은 적용이 돼요. 최소한 6개월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은 6개월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 뭐 현실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또 국회 차원에서 교수단체 협상에서 또 개정까지 이뤄내야 될 문제죠. 예. 한국당 비대위 관련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존재감이 없다, 카리스마가 없다 이런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전문 정치 활동을 한 사람들로 이렇게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기업의 M&A 전문가도 계시고 청년 활동을 하신 분도 계시고 법조인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이해하면서 이 비대위의 쇄신과 또 과감한 변화는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이제는 자유한국당의 이 속살과 그리고
네네. 지금부터는 김병준 비대위가 비록 카리스마 리더십으로 이렇게 당을 혁신하는 모습은 보여주지는 아직까지는 안 했지만은 오히려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을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는 것은 이거는 좋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부터는 당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많은 목소리와 많은 또 내용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를 낼 겁니다. 네네. 예. 어제 대표님 사무실 앞에서 좀 시위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만 예. 커다란 트럭 앞에 써져 있는 모니터에 보면은 좌파 정권에 부역하는 김성태 규탄 집회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자기 주장, 표현 자유를 가지고 어떤 행동인들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이제 이런 것이죠. 5.18 이제 진상조사 특위의 자유한국당 추천위원들을 자신들로 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부역자로 보는 겁니다. 예, 지만원 씨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특정인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와가지고 5.18을 북한 특수군 소행이고 그 특수군 소행을 자신이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인데 네네. 그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판단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5.18 진상조사 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추천해서 활동을 하더라도 네네. 국민들 상식에 맞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5.18의 아픔과 또 5.18의 교훈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또 인권이 더욱더 존중되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판단이 그 위원 추천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그런 식으로 저를 압박한다고. 네네. 제가 거기에 흔들리면은 정치 왜 했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런 일은 정말 시민사회운동도 아니고 예. 도대체 어떤 성격으로 그런 집회를 가지는지 그 집회도 그분들의 자유입니다만 네네. 그런 목소리는 대려 자유한국당이 좀 더 합리적이고 또 보수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대 연합에서 태극기 부대도 포용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신지요? 저는 제 입장에서 절대 태극기 들고 그분들의 입장을 내시는 분들 태극기 부대라고 저는 결코 지칭하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여기에 우리가 올바른 견제와 또 비판을 가질 이런 범보수 연합 세력이 지금은 절실한 것이지. 네네. 국민적 상식, 국민들이 바라는 상식과 또 납득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이 보수 체제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비춰지면 되려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저희들은 가지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문재인 정권의 견제 목소리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범보수 연합으로 이렇게 형성되길 바라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좋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사고와 또 주장은 배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른 아침에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해서 중간 선거 결과에 대한 의미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미 중간선거 상원은 공화당이 수성,
네, 하원은 민주당 탈환 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엊그제 지난 2016년 힐러리와 트럼프가 붙었던 대선 때와 아주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과에 대한 평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때는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네, 사실 개표 전까지는 그런 심정이었는데요. 완전히 트럼프가 이기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트럼프가 굉장히 선방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대패할 줄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가 트럼프 전략대로 트럼프 크게 이기진 않았지만은 전략대로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예. 주요 언론들도 보면은, 이번엔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또 출구조사에서 하는, 출구조사도 한 56%가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 뭐, 전체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기류가 강했던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선방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될 걸로 보시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 선거에 의회에서의 공화당에 이기는 거 이렇게 목표가 둔 게 아니었었고요. 예. 철저하게 2년 후 자기가 다시 대통령이 되려면 지금 중간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되냐라는 데에 이렇게 집중했습니다. 전략을요. 네네. 그렇게 볼 때에 사실 하원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라고 하는 이긴 내용물이 사실 이겼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네. 하원이 여소야대가 됐다고 트럼프의 독주를 막는다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로 크게 이기질 못했기 때문에 예. 일단의 하원을 내주는 거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이 정도 선에서 내준 거는 됐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고요. 네네. 상원은 약진을 했습니다. 지금 상원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 예. 아마 51대 49가 54대 46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좀 더 많아지는군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2시간 전에 상원의 자신감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가 임명했지만 제프 세션 법무부 장관을 해임을 못 시켰는데 2시간 전에 해임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예. 상원 결과 가지고. 예. 트럼프다운 모습인데요. 이렇게 볼 때는 이 상원과 주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재집권 전략을 볼 때에 이번 중간 선거를 본인이 이 설정한 목표만큼 됐다. 사실 오늘 아침에 브렛 패스케일이라는 트럼프 재집권 캠프의 책임자가 대통령께 그런 보고를 했다라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상원은 완전히 이긴 거다. 그거 보고서의 토대로 제프 세션 법무부 장관을 해임을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트럼프 전략이 이번에 중간 선거에 아직 공화당 전체가 자기 이 당이 아니었었습니다. 예, 예. 트럼프는요. 네네. 근데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비로소 공화당의 완전한 오너십을 가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고요. 이 개표 결과가. 네네. 그러면 이 공화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이제 의회에서도 자신의 국정 방향이나 이런 정책들을 옹호하고서 민주당과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상원을 공화당에서 지금과 같은 과반,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과반을 유지하게 됐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지금 이사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군요, 그럼.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플로리다인데요. 네네. 플로리다가 아주 주지사 상원이 결론이 아직 나질 않았습니다. 너무나 초박빙이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대개 전문가들이 오늘 지나면서 공화당이 이길 거라고서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뉴욕과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제일 큰 주 세 주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네네. 아무리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 트럼프가 잘해도 이길 수가 없고 네네. 텍사스는 그냥 있어도 공화당 표기 때문에 온다라는 그런 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플로리다입니다. 예. 예전에 플로리다를 이기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플로리다의 주지사 상원을 다 공화당이 석권을 한다라는 거는 예. 불리했었습니다. 대단히 예. 불리했었는데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플로리다에서 이길 거라고 상원 이길 거라고 버니 샌더스가 후원하는 후보를 내가지고서 그냥 모든 걸 내놨었는데 네네. 이게 공화당이 이기는 걸로 결론이 난다 그러면은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씩씩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 트럼프의 전략을 갖고 중간 선거를 봐야만 이 결과를 놓고 앞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트럼프의 연임 가능성은 빨간불보다는 파란불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겠군요.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리더십을 볼 때는 대통령 한 번 더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비춰졌는데요. 네네. 이번에 그런 걸 불식시키고 비로소 2년 남은 선거 전략의 그 교두보 이를테면은 그 기반을 충분히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예, 선거 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별다른 설명 없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사실 선거 결과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네. 다만 이 고위급 회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것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랬거나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쪽에서의 이번에 고위급 회담하면 답해줄 내용물 같은 게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네네. 일단에 있어서 중간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에는 이 중간선거 결과가 이제까지 이 흘러온 미북 관계 변화에 크게 어려움을 준다거나 네네. 어떤 영향을 줄 거라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예. 다만 하원이 여소야대가 됨으로써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할 때는 이제는 그 의회에서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이 다 민주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요청하는 게 응해야만 되기 때문에 좀 속도는 되게 좀 늦어지겠지만은 네네. 크게 어떤 내용면에 있어서 무슨 그 영향을 주거나 그렇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네네. 여하튼 의회는 공화당 민주당이든 지난 한 10년 동안 굉장히 강경한 보수 쪽으로다가 오리엔테이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내주지 않았더라도 그 의회로 갖고 오면은 같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네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이번에 한국계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까 관심사 중에 하나였었는데 영김 후보 어떤 사람입니까? 캘리포니아 LA의 외교위원회 오래 계셨던 외교위원장도 하셨던 에드로이스 의원 보좌관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네네. 1.5세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도 잘 알고 우리말도 잘 하시고 그리고서 외교위원회 오래 하셨기 때문에 한미 관계 평화 문제 뭐가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좋은 건지도 다 아시는 분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두 분이 될지 모릅니다. 뉴저지 쪽에 앤디 김이라는 후보가 어제 막판까지는 부재자 투표를 오픈하기 전까지는 한 2,000표 모자라가지고 지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한 10분 전에 4,000표의 득표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49.8대 48.9 이렇게 앞서고 있습니다. 네네. 어쩌면은 한 몇 시간 후에 한국계 연방의원 2명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예, 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네,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죠.